영어로는 이제 정의를 의미하는 이제 just, 그리고 전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트랜스테이션, 이런 두 가지 그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약 20년 전에 그 미국의 토니 마촌이라는 이 노동운동가가 동료 노동운동 활동가들하고 또 환경운동가들과 토론 속에서 주고받은 이 아이디어를 개념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만든 것은 미국의 노동운동가 토니 마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이런 독성 경제를 녹색 경제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일방적인 구조 조정으로 노동자나 지역 공동체가 희생을 당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문제가 좀 걸려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노동계 쪽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어떤 인식이 한참 뒤진 것은 분명하고요. 아니야, 또 상황이 좀 그때와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90년 초에 강원 지역의 석탄 산업 합리화로 인해서 예. 탄광이 대부분 이제 폐광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대량 실업 사태가 생겼고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이제 또 IMF 정리해고로 인해서 노사정 어떤 협의 테이블에 대한 불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엉키고 설켜 있어서 정책 제안을 쉽사리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코앞에 이렇게 닥치기 시작하니까 특히 이제 내연 기관차 있잖아요. 네. 자동차에 이런 이제 금속노조 쪽에서 정부에게 민주적인 산업 전환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한 바 있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에너지 부분 노동자들도 노동자들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지만 보건의료 노조 이쪽에서도 더 탄탄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전기차를 좀 예로 좀 들어보죠. 대공장 정규직 노조들은 대부분 완성차 조립 라인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연기관 이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들, 예. 자, 이게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내연기관이 대부분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요. 엄청난 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전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장들은 노조가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목소리를 낼 출구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이런 비정규직 협력업체 이런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무방비 상태,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20가지 목소리라는 모 연구원이 이런 책자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일종의 이제 탈석탄 화력 발전소를 예로 이분은 좀 추적을 좀 했더라고요. 이제 발전 기계를 운전하신 분, 또 정비하신 분, 또 석탄을 상하역하시는 분, 이런 발전소 내부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있고요. 또 발전소 외부에 지역 정치인, 언론인, 농어민, 또 마을 활동가, 청소년인, 이런저런 거 이렇게 쭉 해서 정의로운 전환에 20가지의 목소리가 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지역이 같이 했을 때 정의로운 전환의 그런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원활히 굴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석탄이나 자동차 산업 분야가 독일 쪽이 또 강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쪽 노동자 역시 시큰둥했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도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파리 협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고 했는데 이게 연방 법원에서 줄이는 양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네. 너무 적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 예. 그렇죠. 예. 오염물질을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또 나타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협약으로 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지난해 8월에 이제 독일 노총에서 그 어떤 민주적 그 과정을 거쳐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한다라는 그런 전환 헌장을 공포하게 이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빠르죠. 헌장까지. 그렇군요. 독일 노총에서 발표할 정도니까요. 예. 실전 대안으로는 그 첫째 이제 전환 비용, 이 기후위기 주범이 사업주나 부자들이 공정하게 부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그 어떤 사회적 불평등 해소. 친환경 제품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어떻게 그걸 구입해요? 예. 그래서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두 번째 하트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의 비노조원들도 이런 거 효력을 좀 하자 좀 이렇게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후위기 노출 업종 뭐 휴무수당이랄지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사업장 편의에 설치한달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독일 금속노조는 그 정부 쪽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 분야에 240명이 참여하는 그 미래 모빌리티 국가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지자체, 우리 광주 같은 이런 지자체나 지역 차원에서 어떤 부품사들의 전환하는 문제, 또 각종 모빌리티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동차 경제 전략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일자리 교육 훈련, 노동 정책 발굴, 친환경차, 또 디지털화 등 산업 정책에 관한 주요 의제를 제출하고 있고요. 한 활동 사례로 좀 보면 독일이 그 건물에 대해서도 매년 2% 이상씩 태양광 설치 같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이 그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금속노조가 이런 전기 수소차 전환에 맞게 이 자동차 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새 일자리를 위한 교육 훈련을 추진하고 있고요. 난방, 위생, 전기, 목공 이런 부분에 일하는 그 단체들과 공동으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라고 정부의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임금이나 이렇게 단체 교섭, 단체 협약이 지금 중요한 화두잖아요. 그럼요. 이런 문제는 일종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그 이런 문제. 그래서 그 인식의 또 대대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임금 단체 협상의 문제만이 아닌 이런 무한 생산에 대해서 또 제동을 좀 걸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이런 노동조합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내세워져야 한다. 또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